정일성이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한민족이라면,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고선지 기념공원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선지. 언제 출생했는지 모르지만 755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 장수인데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죠. 아마 할아버지 때 그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로 가면서 당나라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당나라의 명장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토번 제국, 지금 이제 티베트죠. 이 토번 제국을 정복한 게 고선지 장군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 유민의 후손 한민족. 예. 그래서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해서 이제 합병을 해버렸죠. 그랬을 적에, 야, 니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침공을 하고 합병을 해버리냐 했을 적에 중국이 내세운 게,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 옛날에 당나라 때 고선지가 가가지고 점령한 땅이야. 그거 우리가 다시 차지했을 뿐이야. 이런 궁색한 논리를 내세울 정도로 고선지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또 고선지가 우리한테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죠. 이게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51년에 벌어진 전투인데, 지금의 키르기스탄에 있는 탈라스 강입니다. 여기서 동진에 오는 이슬람군한테 패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중국 일부,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가 이슬람 군대를 막았으면은 아마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는 안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전투가 있는데, 아시아하고 관련해서는 그게 탈라스 전투입니다. 여기서는 이슬람이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유럽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뚜르뿌아띠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던 이슬람 세력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프랑스로 진격해 들어왔어요. 거의 지금의 이제 프랑스 중부에 있는 뚜르뿌아띠에까지 왔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카를로스 마르텔이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슬람군이 다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이것이 유럽의 이슬람화를 저지한 겁니다. 뿌아띠의 전투에서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을 막지 못했으면은 지금 전 유럽은 이슬람화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을 가서 자주 찾아보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전투가 유럽하고 관련해서는 뿌아띠의 전투고, 아시아하고 관련해서는 탈라스 전투입니다. 탈라스 전투의 주역이 바로 고선지입니다. 비록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지만은 중국은 고선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토번 제국을 정벌해 버렸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선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당나라 장군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구려 유민 아니냐, 우리 한민족 아니냐,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은 고선지 기념공원도 세워야 되는 거죠. 정일성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충성을 바쳤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지란인데, 이 사람은 원래 여진족이죠. 한경도 지역에 살던 여진족인데 뭐 어쩐 일인지 이성계의 부하가 됩니다. 원래 이름은 퉁두란이고 1331년에 태어나서 1402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 출신이면서 조선의 개국 공신이에요. 그것도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단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세우는 데만 어떤 공을 세운 게 아니라 고려 공민왕 때, 그러니까 1380년에 왜구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당시 굉장히 큰 대규모 왜구의 이제 침탈이 있었는데, 이들을 황산대첩이라고 해가지고 이성계가 가서 무찌르죠. 이때
이때 이성계의 수하 장수로 이지란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선 개국에도 공을 세우고요. 이제 퉁두란에서 이지란으로 이름을 바꾼 이지란은 아직도 있습니다. 청해 이씨의 시조입니다. 여기서 청해는 원래 이지란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해 이씨가 우리나라에 한 1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이제 번성을 한 거죠. 그리고 자손들은 대대로 자기 조상을 닮아가지고 무신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수민이라고 1651년에 태어나서 1724년 사망했는데 숙종 때 삼도 수군 통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순신도 나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과 급제자, 즉 문과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7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자손이 12,000명입니다. 청해 이씨가 뭡니까? 그 여진족 출신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사람이 여진족이건 뭐 말갈족이건 결국은 이성계의 부하로 들어와서 조선에 충성하면서 살고 그 후손들은 또 여기 살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면서 산 겁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율성이 다녔다는, 졸업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능주 초등학교 앞에 걸려있는 일종의 걸개 초상화입니다. 거의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능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통학할 때마다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듭니다. 자기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아마 뜨아할 겁니다. 저 사람 누구지? 좀 알아봤더니 저 사람 뭐 중국 사람이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걸 걸어놓고서는 존경을 강요하는 거죠.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정율성에 태어난 곳이 광주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 사업을 벌인다, 정율성 로를 만든다,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든다 하는데 능주 초등학교는 정작 전라남도 화순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화순까지 어떻게 초등학생이 다녔지? 자가용을 타고 다녔나? 버스를 타고 다녔나? 걸어 다녔나? 이게 뭔가 하면 정율성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태어난 건 분명하지만 거기서도 행적이 불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생가를 찾았다, 초등학교를 찾았다, 그가 활동하던 지역을 찾아서 그걸 거리로 만든다. 이게 다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충성은 자기 조국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를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건 전쟁 나가서 기관총이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충성은 자기 조국에 바치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그 사람이 충성을 바친 나라가 그 사람의 조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선진은 당나라에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당나라 사람이고, 퉁두란 이지란은 조선의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공산당원 정율성은 중국의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기념공원을 세워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은 너무 존경스럽다 그러면 저는 강기정 시장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개인 돈으로 하세요.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아니면 그 존경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떤 모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하세요. 쓸데없이 국민 세금 그런 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참 재밌는 게 좌파들이 입만열명 강조하는 게 민족 정기를 내세우면서 반의를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추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념공원까지 만들고, 자,
독립운동은 하지도 않았고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중국의 충성을 바친 사람을 추켜 세우는 게 민족정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가 정체성, 우리 국민의 정체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거, 거기다가 우리 세금까지 쏟아붓는 거, 이건 잘못된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제에 윤이상 기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윤이상 음악이 좋으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기념사업 하세요.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자, 오늘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